드디어 포코 X7 프로 도착했는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바로 어제 도착했습니다. 바로 개봉해 볼게요. 최근에 구매했던 샤오미 14T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스펙만 봤을 때는 얘가 디멘시티 8400 울트라를 탑재했는데 가격은 15만원이 더 저렴하거든요. 과연 실사용했을 때는 어떤 제품이 더 좋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포코 X7 프로를 개봉하고 바로 사용하면서 느낀 첫인상 위주의 짧은 사용기 리뷰입니다. 요청이 많으면 포코 X7 프로의 장기 사용 리뷰도 추가로 준비해 볼게요. 또한 지난번에 구매했었죠. 50만원 전후 가성비 정말 좋다는 샤오미 14T와의 비교도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혹시 샤오미 14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렸던 리뷰 영상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언박싱 바로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본체 보이고요. 저는 옐로우 컬러를 주문했거든요. 색상도 포인트를 줬고 노란색 부분이랑 검정색 부분의 재질도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조가죽 비슷한 느낌을 줘서 그립감이 꽤 좋네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는 2개 탑재가 되었고 샤오미 14T와 동일하게 펀치홀 디자인입니다. 그 외에 크게 다른 점은 없네요. 두 제품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두께는 포코 X7 프로가 좀 더 두꺼워 보이고요. 가로 세로 사이즈는 크게 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디자인은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무난하게 쓰기에는 샤오미 14T가 더 좋은 것 같고 포코 X7 프로도 나름 유니크한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코폰 시그니처 컬러인 노란색이랑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볼륨 업다운 버튼, 전원 버튼, 하단에는 USB-C 타입 단자, 그리고 유심 트레이도 있네요. 스피커는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하단에는 유심 제거핀 있고요. 샤오미 14T와 동일하게 기본 케이스도 제공해 주네요. 크게 특이점 없는 실리콘 케이스 같습니다. USB A to C 충전 케이블 있고요. 샤오미 14T와 동일하게 이제는 중국제 중급기 스마트폰에도 충전 어댑터는 넣어주지 않네요. 그래서 설명서 USB A to C 케이블, 기본 제공되는 케이스, 스마트폰 본체 이렇게 제공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텍 디멘시티 8400 울트라가 탑재됐습니다. 미드레인지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샤오미 14T가 바로 이전 모델 8300 울트라를 탑재했었거든요. 긱벤치 6 기준 CPU 싱글코어 1595점, 멀티코어 6333점, 그래픽 점수는 1422점으로 8300 울트라 대비 긱벤치 6 기준으로는 싱글코어 5에서 10% 상승, 멀티코어는 약 30%나 상승된 다중작업에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시가 기준으로는 이 포코 X7 프로가 15만원 더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진짜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델은요, 램과 저장 용량에 따라서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전 예약 때 좀 더 할인해서 판매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출시가 기준으로는 8기가 256기가가 44만 8천원, 램 12기가 저장 용량 512기가 모델이 54만 8천원입니다. 용량은 그렇다 쳐도 포코 X7 프로를 포함한 최신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AI 기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높은 12기가 램으로 더 추천드리고요. 갤럭시 S25가 이제 와서야 12기가 램을 넣어줬는데 40~50만원대 모델에 램 용량 시원하게 잘 넣어준 건 칭찬할 만하죠. 저는 샤오미 14T만 하더라도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성능이 더 좋아졌다니 말 다 했죠. 모바일 배그, 원신, 젤다의 전설 등 주요 게임들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트리플 A급의 초고사양 게임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작업, 게임 모두 가능합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최고 성능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이 40에서 60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스플레이 스펙도 꽤 준수한 편입니다. 스펙은 샤오미 14T와 대부분 비슷하고요. 역시나 가격 대비 준수한 스펙을 자랑해요. 포코 X7 프로는요 6.67인치 아몰레드 패널, 최대 밝기는 3200니트고요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샤오미 14T가 144Hz를 지원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앱에서 120Hz까지만 지원하는 걸 보면 주사율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와 보이진 않아요. 게다가 펀치홀 디자인으로 영상 시청할 때 화면을 크게 가리지 않아서 노치 디자인보다 콘텐츠 감상하기도 유리하고요.
배터리는 무려 6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샤오미 14T보다도 배터리 용량이 더 크고요. 배터리의 효율, 사용시간은 일주일 이상 써보면서 특이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고요. 16시간 정도는 사용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게다가 90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45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정말 빠른 속도를 지원합니다. 기본으로 어댑터가 지원되지 않고 케이블만 지원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는 건 포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발열도 꽤나 좋은데요. 영상을 오랫동안 촬영하거나 게임 플레이를 30분 이상 해도 온도가 50도 이하로 유지가 되었고요. 영상 시청 시에는 40도 이하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물론 배터리 효율, 발열은 아주 높은 사양이 탑재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유는 어쨌든 간에 배터리 효율과 발열, 중급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코 X7 프로 또한 AI 기능 탑재가 됐죠. 앨범에 들어가 보면 사진 지우기, 반사 제거, 그리고 보정 기능 등도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AI 기반 자막, 번역, 메모 기능 등의 옵션도 제공이 됩니다. 물론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중급기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샤오미의 하이퍼 OS2가 적용이 되었고요. 버벅임 없고 빠릿빠릿했고 UI 또한 직관적이어서 쉽게 적응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포코 X7 프로의 아쉬운 대표적인 부분이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듀얼 카메라 구성이고요. OIS가 탑재된 50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전작 X6 프로에서 쓸모없다고 평가받았던 2메가픽셀의 매크로 렌즈는 빠졌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8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의 품질은 메인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해보면 0.6배 초광각, 1배 광각, 2배도 지원이 되는데 매크로 렌즈가 없기 때문에 광각 카메라를 줌으로 당긴 걸로 보여지고요. 접사 기능이 없어서 초근접 촬영에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인 카메라는 그래도 나름 쓸만했고요. 초광각 그리고 셀피 카메라는 아쉬움이 꽤 있었습니다. 샤오미 14T와 동일한 촬영물을 놓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샤오미 14T는 라이카 특유의 색감이 잘 묻어있고 특정 사진에선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과 견줄 정도의 좋은 색감, 화질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포코 X7 프로의 카메라는 중보급기의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포코 X7 프로가 몇몇 사진에선 과도하게 밝게 보이기도 하고요. 카메라만큼은 라이카의 감성을 이기기엔 버거워 보이죠. 대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굳이 카메라 기능은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더 싸고 더 빠른 포코 X7 프로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셀피 모드에서는 잡티를 제거해주거나 턱선을 깎아주고 눈을 키워주는 등의 전면 카메라 기본 보정 기능도 이 모델에 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요. HDR 모드 지원됩니다. 다만 시네마 모드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샤오미 계열의 스마트폰은 동영상 기본 기능으로 텔레프롬프터 기능 이거 넣어준 게 유튜버로서 칭찬하고 싶은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영상도 촬영을 해봤는데요. 망원이나 고배율 촬영 시에는 불안정함이 많이 느껴졌고요. 손달방도 좀 부족한 편이었고 화면 전환 시 주변부가 일렁이는 이런 현상,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간단한 촬영은 가능하겠지만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어디에 공유하는 등의 생산적인 작업을 한다면 쓰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수준입니다. 영상 촬영 시에 렉이 있지 않냐는 질문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길게 촬영된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실히 화면을 움직일 때 자잘한 렉이 느껴지네요. 포코 X7 프로는 블루투웨어가 꽤 많더라고요. 블루투웨어란 기기에 강제로 깔려있는 불필요한 어플레이션을 지칭하죠. 포코 커뮤니티 앱, 미 스토어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쓸데없는 게임, SNS 앱들도 기본으로 많이 깔려 있어서 거슬립니다. 물론 지우면 되는데 번거롭고 몇 가지 앱은 잘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 샤오미 14T도 블루투웨어가 좀 깔려 있긴 하네요. 한국 정발판이므로 음성 녹음 가능합니다. 대신 통화가 녹음됩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음성 통보가 되죠. 실제로 통화하면서 녹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녹음을 하려면 별도 앱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제가 예전에 포코폰 쓰다가 진짜 아쉬웠던 게 콜드랍이 진짜 많았거든요. 샤오미 14T는 U 플러스 유심 쓰면서 한 달간 제가 느꼈던 콜드랍은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출시된 한국 정발기기라면 콜드랍은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더 써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써보면서 만약 이슈가 있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따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제품을 비교하면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포코 X7 프로는요, 샤오미 14T보다 출시가 기준으로 더 저렴하고 근데 더 좋은 성능, 더 큰 배터리,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고민 없이 X7 프로를 고르시면 되고요. 게임, 멀티태스킹, 빠른 충전과 장시간 사용까지 가능한 모델입니다. 샤오미 14T는요, 가끔씩 사진 및 영상 촬영도 해보고 싶은 분들, 특히 라이카 특유의 색감을 좋아하는 분, 빌드 퀄도 미세하게 14T가 좀 더 좋으니까요. 다소 높은 가격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나은 카메라 그리고 안정적인 빌드 퀄리티를 제공하는 14T도 괜찮아 보이죠.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개인 취향으로는 샤오미 14T를 고르겠습니다. 중급기에서 성능은 샤오미 14T로도 이미 충분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서브폰으로 쓸 스마트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당히 사진, 영상 퀄리티도 나와주고 좀 더 안정적인 사용성을 제공하는 샤오미를 고를 것 같아요. 물론 X7 프로는 이제 막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쓰면서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면 롱텀 리뷰로 한 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코 X7 프로의 첫인상 및 사용기를 마치겠습니다. 포코 X7 프로는 출시가 기준 448,000원부터 548,000원입니다. 사전 예약 할인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향후에는 할인 여부에 따라 좀 더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모델은 카메라 성능 그리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기본 탑재된 블루투웨어가 다소 거슬리긴 했었지만 미드레인지에서 느낄 수 있는 성능, 배터리 효율 그리고 90W의 초고속 충전 등 가성비에 있어서는 크게 깔 게 없는 말 그대로 가성비 끝판왕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적인 멀티태스킹과 게임, 미디어 소비 등 전반적인 사용에 무리가 없는 좋은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 분들, 플래그십 성능이 필요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사용 경험, 긴 배터리 수명을 선호하는 분, 저렴한 가격 대비 좋은 성능, 그리고 AI 기능까지 한번 써보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성비 스마트폰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는 좋은 가성비 제품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득템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